원래 이제 이 일반적인 그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은 있어요. 이제 ISO 61508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차량 기능 안정성 표준을 해서 26262로 특별히 더 정의가 세부적으로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이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61508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품 안전성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부족하다. 그러니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화된 그런 표준이 필요하다. 이제 라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에 특화된 라이프 사이클 이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공급자 관점의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 그리고 거꾸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위해도 평가점, 위험도 위해도 이거를 세프티 인테그리티 레벨 이렇게 줄여서 이제 안전 등급이죠, 실제로는. 앞에다가 오토모티브 그러면 이제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RC를 해가지고 A에서 D 등급으로 이렇게 등급 구분을 해놓고, D 등급이면은 이제 엄청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좀 됐어요, 이것도 이미.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막 시험 문제 엄청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차량에 들어가는 원가가 70%가 소프트웨어 비용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차는 이제 더 이상 차가 아니에요. 그냥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달려가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 차는 자기의 그 본연의 그냥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가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은 더 이상 옛날의 차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면 차 안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차량에 탑재했어요. 그 차 여러분들 타고 싶으세요? 안 타고 싶으세요?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실을 보면 안 타고 싶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의외로 보니까 결함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소프트웨어가.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거죠. 일단 자동차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수명 관리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명 관리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요거를 접근 방식을 만들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해당 이 기능이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위험이 낮으면 수용 가능할 거고 위험이 높으면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품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품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 표준들을 정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어쨌든 표준들은 다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목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박스로 막 이렇게 해놨지 다 목차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먼저 알려주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능 안전관리, 뭐 전체적으로 안전성 관리 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자는 거고, 이제 컨셉 단계, 제품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생산 및 운영,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컨셉이 실제는 기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들어가는데, 이 개발은 시스템 레벨과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이렇게 이제 레벨들을 각각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산 및 운영, 이게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지원 프로세스, 이제 요 자체를 잘하기 위한 형상 관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 태어난다, 자란다, 쓴다, 죽는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뒷단에 이제 보면은
아실 중심 및 안전 중심의 분석. 이제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 컨셉 단계 다음에 제품 개발을 시스템 레벨,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실제로는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결국에는 생산 및 운영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거를 할 거다. 이 과정들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위험이 어떤 것들이고, 그 위험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고, 그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기능에 대한 실제로 안전 등급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크리티컬하고 사람의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에서 아실 자동차 안전 기술 등급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분야의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로서 달성해야 하는 안전 레벨이다. 자동차의 전장 장치, 전기 장치, 전사 시스템의 요구 레벨에 맞게 판단, 4단계의 등급 결정, A부터 가장 엄격한 D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 대상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이 강력해진다. 그리고 위험의 상태 판단, 해저드, 차량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해저드 때마다 아실을 결정하고 심각함, 발생 빈도, 회피 가능성으로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그 위험 상태 해저드에 대해서 심각함, severity 해서 보시면 S0, 부상 없음, S3, 치명상,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생 빈도, exposure, 발생하지 않은 빈도가 낮다, 빈도가 매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빈도가 높다. 그 다음에 회피 가능성.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는 이걸 회피해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회피가 거의 안 된다. 회피 불능.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심각하고 발생 빈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회피가 안 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혹시 차량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급발진 사고죠. 급발진 사고. 그 스틱 기어에서는 급발진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런 전장이라고 하는 이 인베디된 형태로 구현된 그러한 엔진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게 차를 잘못 만든 거냐, 아니면 운전자가 잘못한 거냐, 뭐 말이 많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제조사의 잘못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국내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런, 제어가 안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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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 부품들이 전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차 안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자동차 분야가 이제 과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안에 컴퓨터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그러면 그 안에 OS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에 OS가 깔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다 해킹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차량들은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차량에 대해서 해킹하겠다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70%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수준으로 얘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지구 자체가 전체 거대한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지구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IoT 사물 인터넷 이야기 하잖아요.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은 다 해킹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해킹 위협으로 인해서 제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이제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얘가 이제 굉장히, 이런 식의 실제로 세이프티 레벨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이행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발생 빈도, 회피 가능성, 해저드에 대한 부분을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등급을 A에서 D등급으로 분류를 한다. D등급이 가장 엄격한 테스트 규제를 가지는 등급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D등급으로 해당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앞에서 실제 이 컨셉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생산 이 전체 단계에 있어서 그 해당 요건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 안전에 대한 설계가 전부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61508을 이야기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가 됨으로써 그리고 자율주행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소비자 관점의 안전성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됐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구체적인 자동차 안전에 대한 표준이 필요해서 2612가 나왔다. 뭐 하자는 거냐? 자동차를 전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에 대해서 기능 요구 안전성 A등급부터 D등급에 따라서 실제로 거기에 맞는 안전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A부터 D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야. 아실은 어떻게 하는데 그 기능에서 주는 위험 상태, 해저드를 심각함과 발생 빈도, 회피 가능성 요거로 판단을 해서 가장 높은 등급을 D를 주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면 끝이 나겠죠. 왜 웃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개요. 개요가 1달락이잖아요. 2달락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1612기의 핵심 이 구성 요소 써야 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성 등급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적용 방안 써야죠. 적용 방안은 국내는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이미 다 적용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럽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들어준 자동차 쪽의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그런 기능 안정을 만족하기 위한 표준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을 이제 개념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토사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요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계층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서로 이 표준에 참여해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뭐 파트너, 개발 파트너, 참여사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듈이 다 이제 요걸 따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요지는 뭐냐면 ISO 16126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오토사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에 차를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얘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1616이 관련된 유사한 이제 표준들을 지금 같이 나열을 한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은 61508, 이제 인베디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에, 자동차도 결국은 인베디드예요, 다. 자동차에, 실제로는 하드웨어 레벨의 부품 안에 소프트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인베디드죠. 근데 이거를 자동차에 특화한 거는 IS 1616이 항공 분야는 DO178C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보안 쪽에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공통평가 기준 CC, Common Criteria. 이렇게 해서 뭐 EA1 7 등급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안전에 관련된 표준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오토사는 유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키텍처에 관련된 스탠다드를 정의를 한 것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저 시계로 5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